오늘은 OTT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새 또 물가 상승도 너무 많이 되고 경기가 팍팍해지다 보니까 그쵸. OTT 다이어트라는 말도 나왔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나가다가 네네. 저런 말도 있구나라고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OTT 광이라서 거의 한 달에 막 5, 6만 원씩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네. 네. 언젠가 보겠지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게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없는 것 같아서 취소하려고 하도 다시 볼 것 같은데 맞아요. 괜히 아쉬워서. 뭔가 계륵같이. 네, 맞아요. 그럼 OTT가 어쨌든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옥석을 가려본다고 하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될지. 아마 PD님도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돈을 내고 보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OTT는 독자 콘텐츠,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가 얼마나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는지, 결국은 OTT가 좀 롱런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옛날부터 공을 많이 들였던 게 넷플릭스인데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디즈니 플러스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넷플릭스가 그럼에도 롱런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오리지널 콘텐츠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물론 오리지널 많고 다양하지만 현재 한국에 있는 디즈니 플러스는 약간 스핀오프성의 오리지널들이 많아요. 디즈니는 좀 더 대중적인 이런 거라면 넷플릭스는 정말 이 다양한 장르물에 좀 최적화된 플랫폼? 그렇기 때문에 둘이 저는 비슷하지만 다른 노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절대 망하거나 꺾이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앞으로 성장성, 가능성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성장성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앞으로도 성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할 건데 저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아시아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각화 전략들을 펼치고 있고 게임이라든지 뭐 새로운 사업을 계속하면서 구독 외에 새로운 매출원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저는 꺾였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한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그런 거에 비해서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을 꽉 잡고 있고 이미 진출한 지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한국에서. 놀랍게도. 그런 걸 보면은 넷플릭스는 저는 절대 꺾일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요금을 인상을 했고 빠르면 진짜 3분기쯤부터는 라틴 아메리카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장이 되는데 계정 공유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넷플릭스 홈에 가면 나 혼자 돈 내면 4명까지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라틴 아메리카 3개국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확장하려는 전략은 5개 국가로 이걸 시범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명이 같이 하나의 아이디로 봤다면 이제는 각각 3명이 봐야 되니까 가입자가 라틴 쪽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 구독자, 그러니까 이 계정 공유가 글로벌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구독을 끊거나 맞아요. 이러진 않을까요? 이탈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네? 그러면 이렇게도 해볼까? 이런 데서 조금씩 늘려보면서 좀 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탈률이 높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 그 소비자들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OTT에 그렇게 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맞아요. 이탈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저가형 요금제도 도입을 하겠다. 이게 아시아에서 이제 주도적인 OTT 사업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넷플릭스가 여전히 이렇게 아시아가 중요한 시장임에도 잡지 못한 이유가 다른 중국 OTT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왜냐면 아이치라든지 뭐 유쿠 뭐 이런 중국산 OTT들은 가격이 싸요. 광고를 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광고 없이 콘텐츠만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동남아시아 같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콘텐츠에 지불할 용의가 낮은 나라들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나라들을
아마 이제 넷플릭스가 어느 국가라고 언급은 안 했는데 이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하는 건 아마 아시아 지역을 좀 타겟으로 노리고 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자기들이 돈이 되는 시장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요금제는 내년 출시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 이런 게 나온 건 하나도 없지만 우선 그 시작 지역은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좀 OTT 구독하기 꺼리던 사람도 이 정도 가격이면 해볼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한 몇 개 광고 보고 싸게 보면은 그래도 가입자가 늘어날 수는 있으니까 좀 이런저런 좀 다각화를 통해서 가입자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광고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광고를 통한 사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마 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싶었는데 넷플릭스가 정말 타당한 사업자였기 때문에 둘이 손을 잡고 이제 MAU를 체결한 건데 지금 코드 커팅, 그 TV 자체를 안 보는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고 오히려 OTT를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광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었고 넷플릭스가 마침 우리 광고를 넣는 플랫폼을 만들 거야 라고 하니까 넷플릭스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우리가 할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광고주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 할 만한 광고주도 많아서 광고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시작이 마이크로소프트지 뭐 다양한 광고주들이 이제 넷플릭스에 광고 넣으려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TV 광고 대신에 넷플에 광고하게 되면 이제 방송국들은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약간 특성이 다른 게 그냥 타겟이 정말 전 국민인 거는 어쩔 수 없이 TV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타격은 있겠지만 그냥 광고 자체는 그냥 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광고할 채널이 또 생겼구나.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OTT 시장의 지형도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선 넷플릭스가 이끄는 상황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맹렬하게 추격을 할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넷플릭스는 이미 이제 웬만한 국가들에 다 진출했잖아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도 진출을 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아요. 그럼 몇 개 국가들을 더 진출하게 되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만큼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는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가 이끄는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애플 TV 그리고 좀 더 밑으로 가면은 이제 AVOD 모델을 하는 뭐 HBO Max라든지 아니면 뭐 피콕 뭐 이런 OTT들이 완전 바짝 달라붙을 것 같고 아이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재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글로벌 OTT라고 해도 북미발 OTT 업체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딱 100만 원만 있고 디즈니랑 넷플릭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가요? 근데 저라면 50 나눠. 50. 왜냐면 이거는 어디 하나에 몰빵 투자하시는 건 여러분 안 됩니다. 국내 OTT 시장 지형도는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쵸. 국내는 지금 가입자 수를 어디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가입자는 어느 정도다 이건 알 수 없지만 웨이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열심히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고 있어서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모 회사가 SK텔레콤 거기서도 물론 이제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티빙 같은 경우는 모 회사가 콘텐츠 회사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조달하고 수급하는데 조금 더 SK텔레콤보다는 좀 더 빠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분석하는 제가 보기에 ENM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티빙이에요. 뭐가 됐건 티빙을 무조건 키우자. 그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티빙이 여전히 적자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티빙도 뭐 끝 꺾였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즌이랑 합쳐지고 파라마운트 들어오고 네이버 멤버십 효과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티빙이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는 웨이브랑 티빙이 이끄는 상황에서 쿠팡플레이가 이제 왓챠보다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국내는 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빠르게 바뀌는 시장인 것 같아요. 원래는 맞아요. 왓챠가 좀 국내에서 맞아요. 나름 국내 맞아요. 나름 국내 OTT 중에서는 최초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OTT이기도 하거든요. 티빙 웨이브 못 갔을 때. 근데 이게 참 대형사들이 참 대형사와 스타트업의 이 자본력 차이가 그래서 왓챠 많이 구독해주세요. 왓챠가 재밌는 게 많거든요. 지형도도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한국한테 호재일 수도 있다. 한국 제작, 국내 제작자들한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넷플릭스가 위기여서 OTT 경쟁 심화가 되는 거는 한국의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맞는데 넷플릭스 자체가 꼬꾸러지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한국에는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자체가 고꾸러지면 이제 상방을 끌어줘야 되는 플랫폼 사업자가 주가가 부진하게 되니까 국내 제작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같이 위축이 되거든요. 형님이 못 가는데 얘네가 가겠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경쟁을 하되 본인이 잘 가줘야 돼요. 상방을 열어줘야 국내 제작사들한테도 호재라서 이게 막 무조건적으로 심화된다고 해서 호재가 되는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사실 제일 잘 끌어주던 동생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잖아요.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상장한 다음에 넷플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맞아요. 있던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거는 좀 다르게 갈 것 같은데 이게 참 슬픈 게 넷플릭스가 안 좋으면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있는 해외 투자자분들도 빼요. 아 진짜요? 네, 같이 좀 맞물려서 가거든요. 전혀 아닌데 이번에는 근데 2분기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랑 환원 비쌌거든요. 그거를 넷플릭스 동시 방영으로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남겼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처음으로 작품을 납품을 했어요. 더 좋은 조건에 팔려서 이제 이익률도 좋았고 구작, 옛날 작품들을 많이 팔았어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미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런 부진한 환경 속에서도 돈을 잘 벌었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에 보면은 이제 미국 드라마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자체 BM에 또 확장되는 구간이 올해 4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랑 같이 가진 않되 넷플릭스 방향성에 영향은 받을 수는 있다. 미국에 진출한다고. 근데 이게 이전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고 하던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또 확장이 한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 드라마는 회당 제작비가 이제서야 비싸야 공중파 기준 20억까지 올라왔고요. 오리지널 작품으로 가면 회당 제작비가 이제 30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진짜 적게는 회당 50억? 그냥 평균적인 게 회당 100억이에요. 스케일이 엄청 크거든요. 떨어지는 이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리쿠브를 받는다 해도. 그래서 미국에 직접 진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 결과가 올해 4분기에 나오는 거고요. 시작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처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IP를 가지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인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번에 나가는 그 더 빅도어 프라이즈라고 하는 작품이 애플 TV 본토, 미국 본토에 방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TV가 IP를 가지고 가는 그림으로 이 드라마에 이제 외주 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스카이댄스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돈 각각 반반씩 태워서 250억씩 해서 총 500억짜리 드라마고요. 이게 시작은 오리지널로 하는데 아마 이렇게 몇 년 정도 하고 나서는 스드 자체 IP를 가지고 미국에 또 진출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IP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게 기대를 하는 이유가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작품이고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미국 시장에서 드라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중요한 모멘텀이고 4분기에 미국 드라마 좀 리레이팅을 이끌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작사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이에요. 지금이 한 29배? 30배가 좀 안 되는데 2년 전만 해도 분기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내던 회사가 50배, 60배에 거래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기 영업이익이 180억에서 200억 되는 회사가 30배 수준이면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고 이 분기 이익 체력이 내년에는 최소 분기마다 200억에서 220억으로 올라오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라인업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에도 좋은 시기. OTT 중에서는 사실 정말 취향 차이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국내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OTT 있는 회사가 CJ ENM밖에 없기 때문에 티빙이 잘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ENM을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멀티플 자체가 너무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절대적 숫자로만 보면 넷플릭스가
스드보다 싸요. 아 진짜요? 네, 지금 20배 언더거든요. 좀 올라서 한 20배 정도 됐는데 네. 스드는 지금 30배 정도고 네. 그래서 너무 싸니까 이렇게 싸면 네, 반등하기에도 전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CJ ENM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마무리로 좀 콘텐츠 덕후시잖아요. 네. 많이 봐요. 아, 그냥 퇴근할 때도 보고 그냥 집에 가서도 이제 칼퇴를 하는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칼퇴를 하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TV 틀어놓고 계속 봐요. 그냥 이것저것 다 봐요. 꼭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다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드라마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일을 하게 돼요. 아 그러겠다. 아 이거 어디에서 만들었지? 여기 이거 얼마 정도에 만들었을까? 이거 넷플릭스 나갔나? 동시방영인가? 이러면서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꼬무처럼 나가서 네, 많이는 보는데 네. 편하게 보지는 못해요. 그러겠네요. 네. 저도 진짜 여기에 중독돼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영상 콘텐츠에 중독이 되어버린 삶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 일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일하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뭔가를 보고 있어도 다 일하는 일하는 겁니다. 저희 일하는 거예요. 네.